그럼 국어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동성고 가르치는 박사라입니다. 이번 설명의 차례는 중간고사를 기준으로, 이 중간고사가 작년 1학기 중간고사 기준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어땠고 어떤 경향성으로 출제가 됐으며 이 경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올해 어떤 전략을 가지고 대비해야 할지, 그리고 이 전략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이 어떤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작년 중간고사 범위가 이렇게 이제 됐어요. 일단 교과서로는 천재 쓰고 있고요. 천재 김수학 쓰고 있고요. 범위로는 시가 이제 2편 정도. 근데 이제 시가 본문 시뿐만 아니라 학습 활동에도 시가 이제 몇 작품이 더 실려요. 그래서 이제 시가 여러 편 출제가 됐고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이제 문법까지 영역이 골고루 출제가 됐습니다. 범위 양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동성고는 출제 범위 측면에서는 부담이 없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역별로 문항 수와 배점을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화법과 작문, 문학, 문법 이제 영역이 나오고, 보시면 문법의 문항 수가 굉장히 높죠. 이때 여기 포함된 문법이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생각하는 의문 변동뿐만 아니라 남한어, 북한어 이런 것까지 다 언어와 매체에서 이제 문법 단원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해서 이제 높긴 한데, 그런 걸 제외하고서라도 조금 문법 비중이 높은 학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배점도 보시면은 50%가 넘죠. 그래서 이제 학생들이 문법을 많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난 문법은 그냥 좀 내려놔야겠다, 어느 정도만 공부해야겠다 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동성고에서는 그러면은 등급이 훅훅 떨어져요. 그래서 문법을 반드시 어느 영역보다 이제 되게 열심히 챙겨야 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고요. 서술형이 지금 빵문항이잖아요. 근데 이게 작년부터 그랬어요. 원래 이제 재작년까지 교육과정 교과서 개정되기 전까지는 서술형을 계속 출제를 해왔던 학교입니다. 근데 이제 서술형에서 아무래도 학생들이 그 키워드를 안 쓰면은 깎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변별력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데, 작년부터 거의 최초로 객관식으로만 출제를 하기 시작했고, 이게 이제 중간고사뿐만 아니라 매 시험마다 그냥 이제 서술형이 없이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올해도 아마 이제 이 기조로 계속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 언제든 서술형은 또 부활할 수 있죠. 이제 그런 점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난도를 제가 따져봤을 때는 갑자기 이제 중하라고 제가 매겨놨죠. 근데 원래는 동성고가 이 정도 난도는 아니에요. 조금 더 이제 어려운데, 왜 이렇게 좀 쉽게 출제가 됐는지 그 원인을 제가 생각을 해보니, 개정교과서가 적용된 첫 시험이었잖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간을 보는 시기인 거예요. 선생님들도 이 교과서로 처음 시험을 출제하시고, 그리고 이제 안 그래도 이 중등에서 막 올라온 학생들을 간 보는 시기가 겹쳐서 좀 변별력 확보에 실패를 하시게 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답형이 없이 출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쉬워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엄청 쉬워진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제 계속 예년에 비해서는 확실히 난도가 좀 평이했다. 그래서 100점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저희 반에서도. 자, 근데 이제 필연적으로 그렇다 보면은 기말고사의 난도는 급상승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왜냐면 학기 종합 등급을 이제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중간고사가 쉽게 출제되면은 기말은 엄청 어렵게 출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희도 중간고사 이제 후에 이건 이제 쉽지 않겠구나 예측을 하고 이제 기말고사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법 출제 비중이 높았던 경향이 계속 있으니까 문법 이제 신경을 쓰셔야겠습니다. 계속 이제 경향성, 이제 동성고만의 전통적인 경향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동성고는 전통적으로 모두 고르시오 문제가 많이 나와요. 한 문제가 아니라 기말고사에는 심지어 네문항까지 출제가 됐어요. 근데 모두 고르시오가 확실히 변별력이 확보되는 문항인 게, 다른 일반적인 객관식 문항은 정답을 하나만 고르고 만일 이제 1, 2, 3, 4, 5를 딱 선지들을 훑어보고 순서대로 봤을 때 2번이 확실히 정답이야 하면은 3, 4, 5 솔직히 안 봐도 되잖아요. 이게 확실하다면. 그러면은 풀이 시간도 이제 짧아질 거고 좀 이제 판단이 쉬워질 텐데, 혹은 이제 찍을 수라도 있잖아요. 근데 정답이 2개, 3개까지 되는 모두 고르시오 문항은 2번이 확실하다고 해도
그 뒤에를 계속 더 확실하게 판단해야 되는 작업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만일 내가 이제 1번, 3번을 골랐어? 근데 답은 1번, 4번이야. 구분 점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 하나하나를 정확히 판단해야 되는 유형이 좀 전통적으로 많이 출제가 된다는 점. 그래서 이 선지 판단의 근거를 정확히 찾는다는 점이 동성고에서는 중요하겠습니다. 정답 개수를 안 알려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정답 개수를 안 알려주고 까보니까 이 선지 5개 중에 정답이 4개였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되게 조금 악랄했죠, 그때는. 이제 심지어 이제 이럴 수도 있으니까 정말 선지 판단은 정확해야 된다. 동성고 시험은. 그렇게 이제 가져가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영역별로 좀 경향성을 더 따져볼게요. 문학은 여러 이제 골고루 유형이 뭐 각 갈래 특성이라든지 표현상 특징, 서술상 특징, 내용의 어휘 뭐 등등 골고루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특히 이제 여기서 어휘는 학생들이 좀 간과하는 지점이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설, 뭐 긴 글 같은 경우 단어들이 있잖아요. 단어의 뜻풀이가 보통 교과서 날개 부분에 있거든요. 근데 이제 작게 있으니까 왼쪽 오른쪽에 그래서 학생들이 그거는 그냥 잘 안 보고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문맥상으로 굳이 이제 뜻풀이를 외우지 않아도 문맥상으로 나 어느 정도 알지 하고 그냥 공부를 안 하고 갈 때가 많거든요. 근데 동성고가 그 지점을 정확히 함정으로 팔 때가 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한 어휘가 연대보증이라는 어휘가 객관식 선지로 나왔는데 연대보증은 채무자들이 연대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체적인 틀은 대충 뭔가 애들이 문맥상 파악할 수 있는 이미지로 선지를 구성해 놓고 중간에 채무라는 단어를 채권으로 살짝 바꾼 거예요. 근데 학생들이 심지어 채무랑 채권의 개념조차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단어 하나 바꿔서 어휘를 틀리게 했던. 그래서 어휘도 간과하시면 안 됩니다. 어휘 같은 거 교과서 날개에 있는 것들 그리고 날개에 없는 뜻풀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이 교과서 본문 보면서 모르는 단어들은 다 사전 찾아보고 적어놓고 공부해야겠다는 마음가짐으로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학 개념어가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점. 이거는 뭐 고등국어에서 다 공통적으로 유념해야 되는 지점이긴 한데 학생들이 중학교 때 뭐 시의 표현법이라든지 웬만한 용어들은 그래도 대충 나 공부했지 하고 되게 이제 세심하게 이 표현법의 기준에 대해서는 정확히 공부 안 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고등학교 이제 내신 시험은요. 수업 시간 때 알려준 표현법뿐만 아니라 너네 이 정도는 안 알려줘도 기본적으로 다 알고 있지? 하고 내는 개념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개념어들 알고 있다고 생각해도 제가 막상 물어보면은 정확한 기준을 못 잡고 그냥 전체 대충 알고 틀릴 때가 되게 많다는 이제 지점이 또 유념을 해야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색채 이미지와 색채어라는 개념어가 나왔다고 이제 쳐봐요. 되게 비슷해 보이죠? 색채 이미지, 색채어. 근데 둘은 기준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 이제 노을이라는 시어가 나왔다고 해봐요. 노을 하면은 주황빛깔, 노란빛깔이 떠오르죠. 근데 그건 색채어가 아니에요. 이 단어를 듣고 색깔이 떠오르면은 색채 이미지고 색채어라고 하려면 정확히 색깔 이름이 들어가줘야 됩니다. 근데 이런 거 애들이 전혀 모르죠. 근데 이런 걸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내는. 그래서 이제 개념어들의 이제 학교 수업 시간에 알려준 것뿐만 아니라 문학 개념어들의 정확한 이제 정리와 기준점을 잡고 가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특징이 이 표현법만 내는 게 아니라 그 표현법이 어떤 기능을 가지니? 까지 항상 선지에서 물어보게 됩니다. 중등 내신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 식구의 밑줄을 치고 의인법이 쓰였다 정도만 이제 나온다면은 고등 내신, 동성고 내신에서는 의인법을 통해 어떤 효과를 보여준다로 선지 하나하나가 다 구성이 돼요. 그럼 중등 내신보다 선지의 복잡도가 더 좀 높겠죠. 단순한 내용을 묻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거 3개까지 내용을 묻는 선지일 수도 있는 게요. 의인법이 이 시에 쓰였어요. 그리고 그 의인법의 어떤 막 뒤에 효과라고 나온 게 이 시에 또 있어요. 근데 여기에 예를 들어서 제가 다시 구조를 단순화시켜서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A를 통해 B를 보여준다. A가 있고 B도 이 시에 있어요. 근데 이렇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이 A를 통해 여기서 B를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심지어 3개를 판단하게 되는 거예요. A가 있어야 되고 B가 있어야 되고
A를 통해 B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모든 선지 하나하나가 그 세 가지를 다 판단해야 되는 구성이기 때문에 확실한 개념 이해, 그리고 중등 내신에만 이제 자기가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중등 내신에만 이제 중학교 학습 방법에만 머물러 있는 친구들은 앞줄만 보고 넘길 때가 많아요. 근데 뒷줄에서 오히려 함정을 파놓고 중간에서 단어 하나 살짝 바꿔서 틀리게 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서 선지 하나하나 정확히 끊어가면서 판단하는 훈련을 내신 대비부터 시작을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성고는 전통적으로 외부 작품들이 출제가 되는데요. 이 외부 작품들이 지문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지문은 교과서 본문이 나오고요. 객관식 문항들로 선지 하나하나가 다 다른 작품의 구절들로 이제 구성이 돼요. 그럼 외부 작품이 말하자면 한 작품이 아닌 거예요. 한 문제에만 5작품이 실려서 이 본문과의 공통점 차이점을 비교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외부 작품들은 당연히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해주는 작품들이겠죠. 심지어 이제 현대시 본문을 주고 외부 작품은 고전시가를 출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이제 애초에 내신 대비부터 만일 어떤 시가 나왔으면 이 시의 주제나 표현상 특징이나 뭐 이 구절이랑 비슷한 구절들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같이 연계 학습을 시키는 게 이제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화법과 작문 영역을 설명을 드릴게요. 화법과 작문은 개념만 알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대화 상황이나 글쓰기 상황을 주고 개념을 연결시키는 사례를 이제 출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개념이 화법과 작문은 다른 영역에 비해서 어렵진 않아요. 근데 그래도 이제 조금 외워야 될 게 있을 뿐더러 사례에 적용하는 게 은근히 쉽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화법과 작문도 헷갈리면은 한없이 이제 헷갈리는 영역이기 때문에 개념의 확실한 이해와 그거를 다양한 사례에 적용하는 연습, 다양한 말하기 상황을 계속 이제 문제풀이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이제 강조 드리고 싶은 게 교과서 학습 활동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학생들이 본문에 이제 되게 열심히 치중하고 막상 본문 뒤에 있는 학습 활동 1, 2, 3은 어차피 내가 본문에서 봤던 내용이니까 뭐 넘기지 하고 넘길 때가 많은데 동성고는 학습 활동에서 변형 문제가 나옵니다. 그대로 나오는 문제도 있을 때도 있고 조금 변형해서 예문을 구성할 때도 있으니까 학습 활동에 대한 숙지가 정말 필수적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화작 영역이 상대적으로는 좀 접근이 쉽고 개념도 다른 영역에 비해서는 어렵지 않잖아요. 대신에 문항당 배점은 좀 높게 나왔던 편이거든요. 다른 이제 문제들이 3점, 뭐 3.5점 막 이랬다면은 이게 4점짜리 문제들이 한 문제당. 그러면은 만일 이거를 화법과 작문에서 하나 실수해서 4점이 깎였어. 아니면 이제 뭐 2개 실수해서 8점이 깎이면은 2등급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쉽다고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정확한 개념으로 정확하게 이제 사례에 대응하는 연습을 확실하게 하셔야 이제 등급 하락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문법 같은 경우는 최종 발음, 이제 음운 변동 단원이 출제가 되는데요. 중간고사 때. 최종 발음뿐만 아니라 그 과정, 그 발음이 되기까지의 원리를 세세하게 묻는 문제가 항상 출제가 됩니다. 이게 이제 단순한 내신 학교의 경우에는 최종 발음만 보고 그냥 이제 판단이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을 물어보기 때문에 동성고는 하나하나 이제 세세하게 판단하고 풀이 시간도 조금 길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간고사는 조금 평이하다고 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문법 영역은 학생들이 계속 어려워하는 영역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오답률이 다른 영역보다는 높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작년 중간고사 난도로 나오지 않을 겁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감을 잡았거든요. 간을 다 봤습니다. 그래서 좀 이제 어렵게 나올 가능성을 계속 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향성에 맞춰서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좀 학습을 해야 될지 설명을 드릴게요. 중간고사만 쉬웠습니다. 그 뒤에 이어지는 시험들은 매우 평균이 낮고 어려웠다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들이 이제 감을 잡았다고 했잖아요. 심지어 기말고사가 너무너무 극상으로 난도가 출제돼서 심지어 이제 제가 시험지를 보고 자사고로 부활했나 했을 정도로 굉장히 어렵게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계속 그 고난도 시험이 나올 거라는 걸 대비를 계속 하셔야겠고요. 교과서 본문과 뭐 기본적인 문제 풀이뿐만 아니라 심화학습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이제 거의 바로 대비를 시작해서 3월에 뭐 한 2, 3주 정도까지는 기본 개념과 진도를 이제 다 잡는 시기로 잡으시고 3월 말부터 4월 동안은 심화학습의 시기로 좀 가셔야 고난도 유형의 대비를 할 수 있겠다는 점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실수 하나, 뭐 아까 화작 쉬운 영역이라고 해서 좀 이제 가볍게 넘겼더니 그 안에 함정을 파놔요, 동성고는. 근데 그런 걸로 등급이 훅훅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정말 철저하게 내용이 이제 핵심 출제 포인트는 거의 100% 암기될 정도로 갖고 가셔야 이제 이런 실수 막을 수 있겠고요. 눈 속임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어휘도 제가 단어 하나 바꿔서 틀리게 했던 것처럼 그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선지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위에 작게 어떤 기준이 있었어요. 근데 그 기준을 남한어, 북한어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교과서에서 봤던 그 기준이랑은 다르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나 이거 학습활동에서 봤어 하고 그 위에 짤막하게 있는 기준을 안 보고 선지만 봤더니 그거를 틀리는 학생들이 많았어요. 눈속임 문제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려면요, 동성고는 한 문제 한 문제 정말 하나하나 이렇게 끊어가면서 세세하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는 점. 아무리 작게 나온 어떤 표안의 기준이더라도 정확하게 잡고 세세하게 끊어가면서 판단해야 하는 연습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객관식 선지로 외부 문학 작품들이 실린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본문만 보면 안 돼요. 그래서 교과서 본문과 더불어서 그 본문과 연계해서 나올 수 있는 정말 다양한 여러 작품들을 함께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법 같은 경우는 애들이 이제 아무리 쉬워도 항상 틀려요, 문법은. 근데 이제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예문들이 있습니다. 함정으로 자주 내시는 오답률 높고 헷갈리는 예문들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우리 이제 강사들이 빅데이터가 있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고 애들이 맨날 틀리는 예문들이 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을 한 번만 보면 안 돼요. 한 번 보고 하고 나 이해했어 하고 시험장 들어가면 또 틀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정말 수백 번 볼 수 있도록 이제 작업을 반복해서 이제 익혀줘야 된다는 점 이제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 전략들이 반영된 저의 내신 대비 커리큘럼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처음 4가지 마스터를 학생들이 할 수 있도록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념 마스터. 시험 범위의 모든 영역을 정말 꼼꼼하게 분석하는 분석 노트를 학생들한테 주고 정말 꼼꼼히 이 하나하나 날개 부분까지 놓치지 않게끔 꼼꼼하게 학생들이랑 개념을 마스터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 개념을 마스터했다면 개념이 나왔을 때 그냥 거의 뭐 0.1초 만에 판단이 될 수 있도록 암기까지 100% 마스터하게 이제 작업을 해요. 이 작업은 매주 100% 주관식 암기 테스트를 보면서 진행이 됩니다. 아까 이제 서술형이 이제 작년부터 안 나왔다고 했는데 서술형이 나오고 말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 이제 주관식 암기 테스트 100%라는 이제 지점의 의의는 내가 이제 계속 매주 손으로 써보는 게 결국 그 작품의 키워드가 되는 거거든요. 계속 그거를 누적 하다 보면은 이 본문의 이 출제 포인트와 키워드가 자동으로 시험장에서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굉장히 도움 많이 된다고 합니다. 서술형이 나오건 말건 객관식 선지 판단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고 시간이 이제 단축이 된다는 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유형 마스터. 이제 동성고는 전통적인 유형들이 존재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예문이 있으세요. 그래서 기출이 정말 중요합니다. 물론 교육과정이 이제 개정돼서 이 교과서의 기출은 이제 작년밖에 없지만 좀 겹치는 영역이 있어요. 문법 같은 경우는 음운 변동은 그냥 계속 이제 십수년 동안 내셨던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 완벽하게 몇 개년 분석을 해서 출제 패턴을 정확히 익히는 마스터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제 마스터라고 해서 다양한 유형과 아까 이제 동성고가 중간고사만 쉬었지 그 뒤이은 시험들은 굉장히 어려웠다고 했잖아요. 그런 고난도 시험에도 대비할 수 있도록 정말 다양한 문제들, 고난도 유형들을 실은 문제집들을 여러 권 제가 배부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수백 영역당 뭐 수백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심지어 이제 그렇게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4가지 마스터를 했잖아요. 응용력. 다양한 외부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 이제 응용력을 길러주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외부 지문 아까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본문과 관련된 여러 외부 지문을 제가 다 이제 정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학생들이 문제 풀면서 그 문제 속에 외부 지문이 나올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들을 제가 핵심 포인트들을 짚어줄 수 있도록, 그 작품을 전문을 다 외우라는 게 아니라 이 작품의 이 키워드만 보면은 이 교과서의 이 키워드랑 연결이 될 수 있다 할 수 있도록 이제 제가 정리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학생들도 응용력이 좀 강화될 수 있겠죠. 맞춤형 대비, 학교 필기를 제가 이 반의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제가 다 취합을 합니다. 보통 한 학년에 국어 선생님이 2-3분 정도 들어가세요. 그러면은 선생님마다 필기가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제가 이제 시험이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강조하시는 것만 내는 게 아니에요. 조금 이제 불합리하긴 하지만 이 선생님은 안 가르쳐 줬는데 이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나올 때도 많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불합리하긴 하지만 딱 제가 이제 모든 학생들의 필기를 다 취합해서 거기서의 이제 조금 선생님들 간의 차이점, 그리고 선생님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지점들을 제가 정리해서 학생들한테 이제 수업을 해주면 그게 바로 출제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작업 되게 이제 중요한 작업이 될 수 있겠고요. 마지막 파이널 정리. 직전에 제가 이 모든 영역들에 정말 이거 100% 출제한다는 포인트만 모아서 제가 서브노트를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서브노트가 양도 부담 없어요. 이제 서브노트라고 줬더니 두께가 이만하면 의미 없잖아요. 직전에 봐야 되는 건데. 그래서 정말 몇 장짜리로 시험 정말 10분 전까지 볼 수 있도록 제가 서브노트를 제공해드려요. 여기서 굉장히 적중률이 높고요. 이게 굉장히 도움된다고 이제 학생들이 많이 입을 모아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학습관리 프로그램 또 설명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간 암기 테스트를 계속 누적해서 보게 됩니다. 만일 이제 100% 암기 테스트잖아요. 하나라도 빈칸이 있거나 하나라도 학생들이 이제 키워드를 틀렸어요. 그러면은 100% 계속 이제 암기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제 시험을 그날 보게 됩니다. 빈칸이 하나라도 있으면은 집에 제가 안 보내요. 그래서 이제 만일 하나라도 있어가지고 제 시험을 봤어요. 그럼 그 다음 주에 그거 안 까먹었는지 또 한 번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계속 누적되는 시스템으로 시험장까지 머릿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이제 작업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개인별 맞춤 오답 노트를 제가 제공을 해드리는데, 학생들이 이제 문제 내신 대비하면서 문제 풀이를 하다 보면은 문제를 이제 틀리잖아요. 이제 틀리면 학생들이 뒤에 해설지를 바로 봐요. 해설지를 보고, 아, 그렇구나. 이래서 틀렸구나. 하고 덮고 시험장에 갔어요. 그 똑같은 문제가 나요, 심지어. 또 틀려요. 무조건 틀려요, 그거. 그래서 학생들이 하나라도 틀린 문제, 혹은 맞았더라도 어떤 선지 하나가 헷갈렸는데 그냥 이제 이게 더 적절해 보여서 맞았더라도 그런 문제 하나하나 제가 오답노트에 누적해서 기록할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할 겁니다. 이거는 개인별 맞춤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작업이 있어야 틀린 문제 또 안 틀립니다. 그 다음 이제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정말 우리 학교 내신 유형, 그리고 내신 시간 50분, 그리고 28문제, 7문제 그대로 이제 실전 모의고사를 여러 번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실전 훈련, 그리고 개인별로 어느 지점에서 틀리는지, 어떤 실수를 하는지 취약점을 판단하는 작업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반복적으로 시청 가능한, 그리고 뭐 혹시 이제 결석했을 때 이제 보강도 되는 어떤 영상을 매주 이제 제공을 하게 될 거고요. 언제 어디서나 또 이제 질의응답 가능한 카톡 질문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저의 교재 이미지들인데 이게 분석 노트예요. 정말 꼼꼼하게 이제 분석이 들어가고 학생들이랑 하나하나 작은 부분 놓치지 않고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교재고요. 문제집들이 여러 권이 나갈 건데요. 교과서 예상 문제가 한 권이 아니라 이제 2-3권씩 계속 많이 풀면은 많이 풀수록 그 학생한테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제 여러 권이 이제 제공이 되고 정말 수백 문항을 풀 수 있도록 이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저의 암기 테스트 이미지들인데 이 빨간색 글씨 하나하나가 학생들이 써줘야 되는 매주 그런 이제 답안들이에요. 그래서 한 글자 틀려도 저는 100% 정확한 키워드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이제 계속 이게 누적되다 보면은 정말 이제 좋은 결과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작업들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저의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올해도 동산고 친구들이 저와 1등급 길만 걸을 수 있도록 제가 정말 치열하게 학생들이랑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